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실까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오늘 또 새롭게 합류해 주셨어요. 해운솔루션의 이성우 팀장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종목들이 조금 떠들썩하죠. 네,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더 갈까 싶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화려하게 신고가를 써 내려가는 쪽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랑 이슈 좀 깊게 살펴보시면서 전략 방향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뜨겁습니다. 오늘 조선주가요. 네, 미 의회에서 동맹의 함정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 앞에서도 저희가 지금 박상철 앵커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외국 조선사에서는 해군 함정 건조를 못했는데 이게 예외를 두게 되는데 단 전제 조건은 조금 달았습니다. 미국보다 건조하는 가격이 싸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국 기업의 어떤 자본 참여라든가 본사를 두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바로 국내 조선사가 되지 않을까요? 네, 답장너식으로 해서 오늘 강하게 시세 분출이 있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조선주 요즘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주셨던 종목들도 신고가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더 달릴 줄 아셨습니까? 지금 땔감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 쪽에 대해서 언급을 진행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던 섹터에서 이야기가 붙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불을 떼주고 있습니다. 좀 화력이 식지 않도록 계속 나뭇가지를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 조선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탑픽 종목을 또 하나오션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런데 하나오션 쪽에서 이제 다른 종목군으로 순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오션이 부각이 되었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MR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법안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동맹국만 진행이 된다면 그 외 MRO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 혹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하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동안 하나오션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으나 이런 순환매가 조금씩 다른 종목군으로 수급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보유에 대한 입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인 제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와 연관이 되어서 이번 이 회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보면은 결국 중국을 계속 제재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방위를 좀 더 격상시키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잘 살펴보시면 사실 좋았던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다른 종목군들 보시면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한화엔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시면 살짝 쉬었습니다. 약간 눌림 현상이 나왔다가 이번 상승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계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없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 조선주들 그래도 담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는 결국에는 순환매라고 하셨고 오션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순환매를 잡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종목 선별할 때? 선별할 때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MRO 사업 영위하는데 아직 하나오션 대비했을 때 부각을 덜 받은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관심주로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로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 관련했을 때 조선사를 보게 된다면 이제 HD 그룹사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점들 내가 정말 조선주에 대해서
걱정 없이 그리고 아무 고민 없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상장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매출을 온전히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다각화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난 랠리를 보게 되었을 때 MRO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네. 그때 대장으로 또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 HD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내가 좀 걱정 없이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만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네. 했을 때 HD 한국조선해양 세 번째 기자재를 보게 된다면 그래도 엔진사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물론 기자재들 좋은 종목군들 굉장히 많은데 다만 지금 아직까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굉장히 많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자재를 또 따져보게 된다면 엔진사가 그래도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하나는 엔진이 가장 먼저 엔진 쪽에서 축포를 터뜨렸고 지금 하나오션 쪽에서 수급이 일부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엔진에서의 대장 역할을 했던 하나 엔진보다는 다른 엔진 종목군들 혹은 뭐 STX 엔진이라든지 이런 오늘 엔진 쪽이 강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 강한 이유가 네. 지금 엔진 쪽에서도 순환매가 또 빠르게 돌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부각받은 엔진 종목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요. 종목이 정말 물반 고기반 느낌이 확실하게 나시죠. MRO 쪽에서는 잠시 후에 종목 픽해 주신다고 하셨고 실적 베이스로 내가 좀 편안하게 속도 되게 빠르지 않아도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한국조선해양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엔진도 오늘 시세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나회 엔진의 다음 타겟 또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나 강한데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어닝에다가 내러티브까지 붙게 되면서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 조선주의 시세가 대단하거든요, 팀장님. 오늘도 거래대금 10위권 안에서 보면은 조선주가 3개가 들어와 있고요. 신고가도 이쪽에서 계속 납니다. 신규 투자의 영역에서는 겁이 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조선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선주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맨 처음 한 일이 바로 우리나라 대조선 관련해가지고 SOS를 친점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법안이 발의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들 기대를 해보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선 관련해가지고 선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맹국에서 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중국보다 해군 함정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메워주려고 한다면 미국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동맹국 쪽으로 SOS를 하는데 거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한국보다 메리트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RO 산업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필리조선수를 인수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제일 작용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주 관련해가지고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군함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선 쪽으로만 집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군함 쪽으로만 집중하시는 분들은 삼성중공업을 배제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오늘 장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더 상승세가 높게 올라가는 부분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먼저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으면서 먼저 올라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발의된 법안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조선소가 없어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면서 HD 현대중공업이 더욱더 올라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은 조선 기자재 쪽을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부품 쪽을 들어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하지만 조선 쪽은 항상 메인인 HD 현대중공업이냐 아니면 하나오션이나 이 두 종목 중에 결정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무서워서 덤벼들지 못할 것 같으면 조선주 못 하겠네요. 그냥 대장주 안에서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요, 팀장님. 저희가 혹시나 이거 김치국부터 들이마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수가 수주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여나 다른 경쟁사를 저희가 조금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 없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보다 가격이 무조건 싸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너무 저가 공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게 되면은 마진 부분에서는 조금 기대할 게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 인건비랑 우리나라 인건비랑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상선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인원 충원이나 계속되면서 더욱더 탄력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왜 다 군함, 함정 이쪽으로 가면은 더욱더 올라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진율이 다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선 쪽이랑 군함 쪽이랑 마진율이 다르고 또 수출 함정이랑 국내 내수용 함정이랑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트럼프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함정에서 마진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니네 방위비 인상해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기업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더욱더 클 가능성도 있고 호주 아니면은 호주 아니면은 일본, 우리나라 이쪽에서 결판이 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땡큐 트럼프를 외치고 있는 조선주의 파죽지세 속에서 종목을 한번 픽해 볼까요? 네, 두 분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께서 김신 팀장의 종목은 조선주 많이 주셨는데 현대중공업 MRO 쪽에서 선택해 주셨고요. 다음은 저 이정호 팀장이 주목하는 종목은 대장주입니다. 과감하시네요. 하나오션.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덜 부담스럽다는 측면이세요, 팀장님? 네,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오션이 그동안 받았던 프리미엄 자체가 약간은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되었을 때 물론 여기서 하나오션이 꺾인다라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확산된다고 하면 하나오션 꺾이는가? 는 식으로 받아들일까봐 말씀드리는데 꺾이는 것보다 속도 조절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또 지금 조선뿐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게 엔진 쪽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 잘하고 있는데 사실 엔진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끌어올리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봤던 중요한 포인트 3가지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조선도 진행하고 있고 뭐 방산이라든지 엔진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매출 증가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물론 MRO 시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기는 한데 다만 실제로 진행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게 그래도 목표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적에 대한 가시와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닥에서 이것도 많이 올라왔고 신고점이잖아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체킹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진입이니까요. 네. 제가 이제 조선 쪽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을 때 조선은 내가 목표가를 정하려고 하지 말라. 신고가를 특히 돌파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에서 피크아웃 내용이 나온다 그때부터 비중 조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이슈 받으면서 그래도 크게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 전고점 라인대 33만 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33만 원 라인대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내가 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라인대에 제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피크아웃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팔 필요 없다. 네, 목표 주가 팀장님도 제가 여쭤보면 안 될까요? 하나오션? 일리가 없나요? 설정하는 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저는 한 8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조선 쪽은 길게 봐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조선주가 워낙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만 조선주는 항상 천천히 올라갔던 부분이 큽니다.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슈를 제대로 타면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왜 HD 현대중공업보다 더 타이트하게 올라가는 이유를 보자고 한다면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이 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오션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주가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오션도 이제는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는 거는 뭐 재지 말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오션이요, 그러면?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63,000원 이하 밑이 더 매력적이다.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거는 약간의 부담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실 때 그때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은 두 분 다 마찬가지죠.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관점이고요. 8만 오션의 가능성 점검해주고 있네요. 속도 조절하면서 충분히 우상향 곡선 더 그려낼 가능성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이 오늘 또 신고가 하이브, JYP 엔터 이런 종목들 신고가 내거든요. 한알령이라는 내러티브가 또 하나 붙었습니다. 모든 섹터나 종목을 얘기할 때 저희가 트럼프를 간과할 수가 없는데 프리존입니다. 대체 불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티스트들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관세 좀 무풍지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실적이 또 좋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양국의 문화 교류에 뭔가 장벽이 없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 했고요. 한 10월 정도에는 우리나라에 좀 방한할 예정도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한알령이 폐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붙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팀장님, 대표적으로 엔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반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중국 쪽에서 내수가 좀 회복되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엔터주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터주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올해 BTS라든지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라는 내용들이 붙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엔터 쪽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되는지 여부들, 두 번째 아티스트들의 활약이 어디까지 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 중국 쪽에서의 활약이 가능해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해제라는 기대감 키워드가 사실 상당히 좋긴 한데 다만 실제로 진행하는지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라는 점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슈는 굉장히 많지만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부에서는 공격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내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인데 결국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게 중국인들의 지갑을 여는 거예요. 돈 좀 써라 이제 이구환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거기에서 또 손쉽게 돈을 쓸 수 있는 게 문화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하시는 분들 소액 결제, 과금 결제 잘하시고요. 또 팬덤, 아티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콘서트도 열심히 가야죠. 혹은 굿즈라든지 MD 내가 좋아하면 아낌없이 지금 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사실 여기서 지갑을 열기 위해서 또 손쉬운 게 문화 교류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과거 대비했을 때 기대감은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중국 정부도 지난 12월 달에 우리나라 사실 헤드가 부재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불안전환 상황에서도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들, 이제 교류에 대한 부분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들, 2월 말에 또 왕이 부장이 내한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지난달에 나오긴 했어요. 이번 달에 아직까지 나와주진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방한하게 된다면 또 한중 문화 콘텐츠 엔터라든지 혹은 중국 쪽에서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 게임사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최근에 신인 아티스트들이 또 데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데뷔하게 되면 또 데뷔하기 전까지 기대감 상당히 높습니다. SM이라든지 DOU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네.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신인 아티스트가 언제 또 출격하는지 이런 네.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어요. 네. 듣기만 해도 모멘텀이 많은데요. 뭐, 한알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대감으로 끌어온 게 지금 몇 년이기 때문에 돼야 되는 겁니다만은 분위기가 일단은 조금 더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쪽에 포커싱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팀장님, 중국에서 인기 있는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엔터를 봐야 되는지 포커싱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그룹이 누구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누가 뭐래도 지드래곤이 인기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파급력이 큰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솔로 컴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알령 해제와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엔터 관련 기업들 다른 동반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어떻게 보면 엔터 이런 부분 사업이 한 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도 좋고 다른 그룹도 보게 되고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엔터 쪽으로는 활발하게 제일 많이 수혜가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강세였던 부분 화장품 쪽 이쪽도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추면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지만 한알령까지도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화장품 쪽도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섹터도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게임의 정성기는 중국 등을 얻고 가장 수혜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한알령 이후로 게임 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중국도 많이 따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해보면은 바로바로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임이 중국 쪽으로 수출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게임 업종이 더욱더 살아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중국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게임 쪽은 좀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터 쪽 아니면 화장품 쪽 이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순위 좀 정해두셨죠. 게임을 조금 배제하고 화장품, 관심 많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패키지 여행 오면은 올리브영 앞에 이게 버스가 대절돼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화장품 쪽하고 엔터 주목해 주셨어요. 두 분의 종목 점검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오늘 신고가 내고 있죠. 네, JYP 엔터 선택해 주셨고요. 네, 이정호 팀장의 종목입니다. YG 플러스입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 많이 내주시네요. 네, 팀장님, JYP 더 갈까요? 전 추가 상승 기대감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도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다 달라요. 만약에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라든지 중국 모멘텀을 받게 되면 항상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SM과 DOU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엔터 산업이 긍정적일 때 함께 올라가는 쪽들 JYP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꾸준하게 매출 성장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때 함께 올라가는 기업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엔터사들이 주가의 추세만 따지게 되었을 때 10월부터 움직였고 올해 초부터 다 갑자기 움직였어요. 1월부터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올랐는가를 살펴보시면 1월에 킥플립이라는 신인 그룹이 데뷔하기 전까지 JYP가 가장 강했다가 데뷔하고 나서는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들 그리고 그에 대한 흐름들이 SM으로 좀 옮겨가게 되면서 올해 수익률로 보게 되었을 때 JYP가 SM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게 되었을 때 한 10% 정도 차이 나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그룹 론칭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만약에 론칭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대한 수급을 JYP가 다시 한번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이 기업이 지금 킥플립 어떠한 내용도 데뷔할 때 굉장히 뭐 뉴스 많이 나오고 했는데 뭐 어떤 성과 있냐 아직 신인 그룹이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야 할 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신인뿐만 아니라 5년차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데이식스 이런 친구들이 사실 7년차가 넘은 친구들인데 아직까지도 팬덤 규모가 굉장히 크고 활약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트와이스나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서 진행 잘하고 있는데 데이식스는 사실 그동안 주목 많이 못 받았다가 작년부터 국내에서 다시 입소문 타면서 활약하고 있는 상황들 월드 투어 역시도 함께 기대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적 베이스로 JYP 엔터도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목표가는 내주세요. 네, 요즘. 이 기업 같은 경우 현재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보게 되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7만 4천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눌림목이 꽤 나와 있네요, 팀장님. 네, 다른 엔터 4사 종목들은 다 순항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YG 플러스를 왜 눈여겨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YG 플러스냐? 블랙핑크 관련해가지고 이제 월드 티저가 공개되면서 좀 더 기대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빅뱅 관련해가지고 이제 컴백이나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YG 플러스 쪽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YG 엔터가 어떻게 보면 다른 엔터에 비해서 잘 못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달랠 수 있는 부분은 YG 플러스가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분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YG 플러스가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선 지금은 좀 더 약할지 모르지만 호재가 나왔을 때는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되게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모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수익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라인을 어떻게 잡을까요?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00원 밑에서부터 모아가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5,500원 쪽에서는 어느 정도 1차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얘기 나누는 동안에 시장은 크게 지수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또 화려하게 주선주와 함께 톱니바퀴를 맞물리는 것 같이 움직이는 방산주도는 신고가 많이 나잖아요. 반면에 정말 시원하게 수익을 쏴줬던 로봇주에서는 오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만나보시죠. 네, 거인의 시선 이재필 전문가입니다.